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멘티분들이 법원을 현장 체험하는 날이라 오늘도 여김없이 법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멘티분들 전체가 입찰을 참여는 하지 않고 법원에서 사소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시판을 보고 어떻게 입찰가를 작성하고 어떤 식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꼭 법원에서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체험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궁금해요 코너, 많이 물어보고 가장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어서 경매 투자를 하는데 약간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다양한 얘기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경매 투자자인데 너무 많은 경매 강의와 방향성 때문에 어떻게 경매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에 따른 답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요즘에 많죠. 유튜버도 많고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종잣돈 안에서 모든 물건을 보는 게 우선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하고자 하는 금액대에서 그 금액에서 30% 정도 보유한 금액, 그 금액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봐야 됩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천이었어요. 그러면 낙찰가 1억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억을 넘어가면 버짓이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가 1억까지만 본다.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토지,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그 비규제 주택,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1회 내지 2회 정도 유찰된 상태의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감정가, 즉 시세부터 부동산을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초기에 잡혀 있지 않으면 1회 정도, 2회 정도 유찰된 상태에서만 부동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있는 부동산은 세일이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시작조차, 시세 분석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감정가부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드머니 한해서 다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권리상 하자 여부나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해당 부동산의 잠정적인 가치, 현재의 가치, 미래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드머니, 약 낙찰가의 30%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물건들을 보시면서 감정가부터, 세일하지 않은 이 감정가부터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물건 감정가부터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지방은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 거주지 반경에서만 보시는 물건들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을 솔팅한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금 안에서 모든 물건을 보는 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신권이나 혹은 내가 보지 못했던 물건들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그냥 실거래가만 살짝 찍어보면 돼요. 경매 정보지상에 실거래가가 연동돼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고 내 실거래가랑 현재 갭 차이가 많이 안 나네, 감정가가 현 시세네 라고 하면은 관심 물건으로 저장해 놓고 1회 내지 2회 정도 세일되면 그때 한번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킵해 놓으면 돼요. 단 감정가를 봤어요. 1억이에요. 근데 현 시세가는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어서 현재 갑구와 을구, 살아있는 권리 중에서 최초 권리를 찾고, 즉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소멸 여부를 대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임차인 분들도 대항력 분석을 하셔야겠죠. 말소 기준 권리와 전입 일자를 대조하면서 이 사람의 보증금이 나에게 넘어오는지, 혹은 이 경매 매각 절차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멸을 하는지, 요 가늠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혹 전입일은 느린데 확정일자가 너무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확정일자는 돈 받는 대기표예요, 대기표. 그러니까 내가 낙찰되면 누가 순서대로 먼저 받아가냐, 빚잔치 하는데 돈을 먼저 받아가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건 전입이에요, 전입. 그러니까 전입만 보시면 됩니다.
전입이랑 말소기준 권리랑 대조해서 내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혹은 소멸시키는지 그 여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서 실제로 낙찰 후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이 채무자의 빚이 넘어오는 그런 권리들이 뭐뭐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막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가치 분석을 좀 더 밀도 있게 들어가야 돼요. 실거래가, 호가, 지역별 호재, 유동 인구의 진입성, 수요와 공급 현황, 그렇게 해서 실제 수익률을 대조해 보시고 나에게 추후 미래 가치적으로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면 바로 임장 활동을 통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즉, 임장을 나갈 때는 내가 손품으로 인해서 모든 시세 분석이 끝났고 공급량과 향후 미래가치 판단이 전부 끝난 상태에서 이 물음표가 임장 활동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입찰가 선정은, 자, 주택의 기준 비규제 지역에서 약 낙찰가의 5% 정도를 부대 비용으로 빼시면 됩니다. 법무비, 중개비, 명도비,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찰가 5천이죠.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낙찰금액 5천만 내가 투여하는 게 아니라 약 5,250만원이 실제로 투자금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 오피스텔 이런 분류의 부동산들은 약 낙찰가액의 10% 정도를 부대 비용을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매가가 약 1억짜리 되는 부동산을 내가 7천만원에 낙찰이 됐다. 7,700만원의 부동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매가 1억 정도에 다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모든 권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치만 뛰어난다면 그 상태의 수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취득해서 옆필지와 합필해서 추가적인 잠정적인 가치를 뿜어낸다거나 아니면 미리 매수인을 구해놓고 무조건 이기는 상태에서 입찰하고 낙찰돼서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치 그대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 최소 2개 내지 3개 정도를 잡으면 해당 부동산은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자체가 매력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출구 전략 한 3가지 정도를 잡고 나서 무조건 이기는 입찰가로 낙찰을 받아옵니다. 보통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2등과의 간소한 차이를 목적을 두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2등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5,100만 원만 써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1억까지 써갖고 5천만 원을 내가 날렸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등과의 간소한 차이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의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보지 못한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압도적인 입찰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부동산에 부여된 올드한 가치가 아니라 잠재적인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을 제시해서 출구 전략을 다시 짠다는 거죠. 토지라면 주변의 상권에 어울리는 그런 업종들을 생각하고 미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면서 토지 필지 분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욱더 임대 수익이나 해당 매도 차익을 좀 더 높이는 데 주력을 많이 하죠. 또한 상가 같은 경우는 평수를 좀 더 개선 작업을 한다거나 인테리어를 통해 오피스 사무실로 쓴다거나 다양한 출구 전략을 도입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1이라면, 남들이 볼 수 있는 게 1이라면 저희는 3을 예상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낙찰을 보장받고 압도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출구 전략을 막 3가지, 2가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린 건 경매 근육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내가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잠정적인 가치와 향후 미래 가치와
기대 수익까지 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현재 임대인에게 내가 원하는 적정 임대료를 다시 제시했을 때, 임대가 불발됐을 때 바로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는, 다음 임차인을 맞출 수 있는, 혹은 내가 가서 사업을 하고, 혹은 내가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더욱더 미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출구 전략을 2개 내지 3개 정도 잡고 입찰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경매 근육도 어느 정도 안 쌓여 있고, 경매 원 사이클도 안 돌려봤고, 혹은 한두 개 낙찰 받아 놓고 현재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면 가장 심플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영상들에서 막 특수물건을 해야 된다, 뭐 MP를 해야 된다, 뭐 특수물건 선순위 임차인을 해결해야 된다, 유치권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영상을 따라하면서 본인들도 그거를 좀 모방할 수 있게, 혹은 그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헤매다가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위에 있는 모습만 보고 따라 하시다가 투자 실패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겨야 됩니다. 한 번도 져서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소액 경매부터 해서 주택 경매, 뭐 상가 경매, 토지 경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경매 근육을 쌓으면서 다양한 출구 전략을 볼 줄 알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혹은 이게 만약에 수가 틀려졌을 때, 혹은 내가 예상 밖으로 막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것만 보고, 멋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그 밑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거부터 보고 따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출구 전략이고 뭐고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시세보다 저렴하면 무조건 입찰할 거야, 그러면서 입찰 준비를 심플하게 하세요. 그래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찰한 거에 대해서 폐찰한 거, 자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입찰했는데 폐찰했어요.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의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 상가 블로그에다가 본인만의 폐찰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폐찰 사유들을 적습니다. 폐찰 사유들을 적고 향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모니터링 하세요. 등기부를 뜯어서 부동산의 근저당은 얼마 설정됐고, 그때 낙찰하신 분인 낙찰자가 실제로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 분이신지. 그러니까 나는 뭐 1억밖에 못 적을는데,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그려봐도, 아무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봐도 1억이라는 입찰가가 최대 맥스인데 어떤 분은 1억 5천을 보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이유는 알아야죠. 왜 그렇게 낙찰을 받았는지 투자 노트에다 메모하시고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1년 정도 딱 3번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를 뜯어서 근저당 설정 금액, 그리고 낙찰자가 실제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화하는 건지, 혹은 그 해당 부동산을 내가 모르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출구 전략으로 구성해서 현재 미래 가치를 좀 더 받고 있는 건지, 그때 출구 전략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가서 거기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아 제가 그때 차순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셨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수익하셨냐,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 보통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의 부동산을 볼 때 현재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돼서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향후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커지는 거지, 단순히 어떤 분의 유튜브만 보고 어떤 분의 강의만 듣고 그 출구 전략들이 다 본인께 되지 않습니다. 내게 되려면 우선 심플하셔야 돼요. 계속 부딪히면서 나보다 높은 입찰가에 낙찰 받으신 분이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식의 운영이 되는지, 그러면 나도 앞으로 이런 부동산을 볼 때 이런 출구 전략을 생각하게 되고 다양한 부분의 변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 고가 낙찰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컨설팅 업체 사주나 호가가 금매인 줄 알고 그냥 덥석 낙찰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부분의 출구 전략을 보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본인만의 폐찰 노트, 블로그, 온라인 상가에다 기재해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열심히 했던 임장을 하고
해당 부동산들도 들리고 물건지도 방문하고 노력했던 물건을 나중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는 거 굉장히 설레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교육도 되고 몸에 아예 근육으로 배깁니다. 내가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보다 어떤 내용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습득하죠. 바로 내 몸으로 녹여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차에서 찍는 바람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선순위 임차인이다, 뭐 출구 전략 3가지를 봐야 된다, 법정 지상권을 해야 된다, 분묘 기시권을 해야 된다, 해당 부동산이 지분 경매인데 이거를 좀 우회해서 팔 수 있는 방법으로 경매를 해야 된다. 다 좋은데 내가 한 사이클도 운영 안 해봤고 혹은 한두 경매 투자로 멈춰 있는 상태라면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 갇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다시 시간은 흐르게 돼요. 그러니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간결하게 행동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금매가보다 저렴한 부동산들을 열심히 임장 조사를 하셔서 투자를 바로바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부동산들은 별도로 온라인 상가를 개설해서 투자 노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기재하면서 향후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경매 근육으로 쌓아서 더욱더 발전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법원에 다 도착을 했네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